안녕하세요. 부장 설명하는 남자 분명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컨설팅 사례는 지축역 한림프레버를 분양받은 분입니다. 지축역 한림프레버는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의 1102세대로서 2017년 9월에 분양을 해서 2020년 1월에 완공한 민영 아파트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당시 신혼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소득 문제로 신혼부부 특공은 아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신혼생활을 새 아파트 작은 평형에서 전세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나의 첫 집으로 새 아파트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분명남을 만났습니다. 우리 신혼부부 고객은 단점이 있었는데 너무 부정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은 가져야겠는데 집값이 폭락하면 어쩌죠? 2017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어쩌죠? 내년에는 더 안 좋다는데 이렇게 집을 갖고 싶다는 생각과 집이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두 개의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남은 우선 정신교육부터 시켰습니다. 부동산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확고하다면 더 이상 만남을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떨어지는 것에 확신이 있다면 집 사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던 말던 내가 원하는 새 집에 거주하겠다는 목표의 마인드라면 같이 움직이자. 이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얼마 후 연락이 다시 와서 마음을 다시 잡았다. 첫 집을 새 집에서 시작한다. 부동산 시황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정신교육이 잘 된 거죠. 이후 분명남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대응 방안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부부가 서울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과 딱히 어디에 꼭 거주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없었던 점을 통해 처음에는 신길류 타운을 공략했지만 여러 전략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청약 점수가 너무나 낮고 당해 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으로서 약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타겟팅한 곳이 지축이었습니다. 지축지구는 당시에도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넘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모니터링하면서 주시하고 있다가 한 번의 기회를 발견한 게 바로 지축역 한림프레버였습니다. 지축지구는 원래 수십 대의 경쟁률로 마감이 되는 현장인데 지축역 한림프레버는 당시 브랜드도 약한데 가장 비싼 분양가로 분양하면서 청약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분명남은 그 갭을 눈치채고 가점이 부족한 우리 고객을 지축역 한림프레버를 청약하겠습니다. 청약을 하고 나서도 우리 의뢰인은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당시 나온 언론 뉴스에 지축역 한림프레버가 겨우 1.62대 1로 마감되었다고 일부 분양 포기까지 나와서 줍줍 물량도 상당히 많이 나온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축역 한림프레버는 청약 점수 1점짜리도 청약을 넣기만 하면 무조건 당첨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청약을 안 넣고도 줍줍으로 그냥 주워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만큼 대중은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저희 조언에 따라 청약에 당첨되고도 의뢰인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분명남은 현장의 특징과 택지구의 특성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센트럴 푸르지오의 낙수 효과를 근거로 당시 대중들이 과도하게 저평가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완공 시까지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1억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었지만 일부러 이런 이야기는 의뢰인께 안 했습니다. 지금 이 고민도 도움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뢰인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당시에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고 또 지축 한림프레버가 미분양 줍줍이 나왔다는 말에 걱정이 심화되고 줍줍 물량도 엄청 많아서 다 소화가 안 됐다는 말에 더욱 더 걱정하고 걱정을 했지만 저희 분명남은 그냥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완공시까지 못 파니까 일희일비하지 말고 큰 구조 프레임을 보라고 5번은 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2020년 올해 초부터 입주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5월달에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결론은 어떨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축 이제 8억대입니다. 분양은 4억 8천에 받았습니다. 지금 시세는 8억이고요. 플러스 3억이네요. 그런데 저희 분명남 판단컨대 조금만 더 지나서 신분당선 계획 등의 호재만 나오면 10억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딱 2년 만에 3억 플러스 가격이 거의 더블이 됐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의뢰인은 두려움에 달달달 떨면서도 인베스터, 투자자로서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분명남의 다음번 징검다리 전략 로드맵을 너무나 잘 따라와서 지금은 현재 다음으로 이사갈 신도시 분양권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축에서 5억에서 6억 정도 시세 차익을 바탕으로 다음번 새 집에서 다시 추가로 수익을 만들면 조만간 10억의 자산 확보도 충분히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여러분께서 배워야 할 것은 분양 경쟁률이 낮은 곳이 과연 미래 가치가 정말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중이 오판하고 있는 건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시 2017년 신길뉴타운은 화끈했습니다. 저희 북명남 팀도 그때 신길뉴타운을 잡기 위해 여러 고객분들과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유일하게 잡지 못하고 실패한 현장이었습니다. 헬리우시트도 잡았던 저희 북명남으로서는 자존심에 굉장히 큰 금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화끈한 지역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점이 엄청나게 높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점이 부족한 분들은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지 않는 곳에서 옥석을 가려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보유하는 기간 동안 심적으로도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 심리적인 왕관의 무게를 견뎌낸 사람에게 노동소득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안겨주는 시장입니다. 인베스트 영역은 노동소득과 다릅니다. 노동소득은 마이너스가 없어서 두려움이 없지만 인베스트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싸운 사람만이 승리의 왕관을 가져가는 것이고 저희 북명남은 그러한 길을 가려는 분들께 저희가 경험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답만을 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저희 북명남은 수도권에 상당한 기회, 즉 대중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황금 보물 지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보물을 갖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되고 조금 더 뛰어다니셔야 됩니다. 대중과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 초보자라면요. 하지만 딱 한 번만 경험해보고 성공하면 그 뒤부터는 너무나 쉬운 길이 됩니다. 부동산은 그런 영역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정보 경쟁력으로 청약과 부동산 투자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